어? 불 끄고 수업하면 안 돼요? 불 끄면 내 필기는 어떻게 하려고? 한번 꺼봐라. 불 끄면 잘 보이는가? 그렇지 않아요? 응, 한번 꺼봐. 끄고 만약에 안 보이면 다시 켜야 돼. 훨씬 낫나? 잘 보여요. 이러고 필기가 되겠나? 하자. 앉아. 자, 갈게. 자, 1번 문제부터, 내가 얘기했지? 내가 푸는 걸 한번 보라고. 자, 맞다. 자, 1번 봐라. 그림가와 나는 각각 공기와 진공에서 동일한 쇠구슬과 깃털을 높이에서 떨어뜨린 거야. 얘가 이제 공기가 있는 거고, 얘가 진공이겠네, 맞지? 자, 가에서 공기 저항은 물체의 속력과 관계가 없나? 공기 저항 상관 있지? 맞지? 네. 공기 저항이 강하면 물체 속력이 늘어질 거 아니야. 자, 나에서 쇠구슬과 깃털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나? 나지. 나는 지금 자유낙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거든. 9.8로 맞지? 그럼 일정하게 증가 또는 일정하게 감소지. 근데 얘는 지금 증가해. 왜? 속력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얘가 속도로 가면 얘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속력은 방향이 없지만 속도는 윗방향 속도인지 아랫방향 속도인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데 속력은 증가하는 게 맞아. 자,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 그래. 자, 디귿 보자. 나에서 깃털의 질량을 0.5배로 바꾸면 가에서와 같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지금 진공이잖아. 진공에서는 질량이 상관없어. 진공에서 질량은 상관이 없어. 그 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1과 M2인 두 물체 A, B가 중심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지. 일단 내가 만유인력, 중력부터 결정할게. 중력은 R 제곱분의 그러니까 D 제곱이지. D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 원래는 앞에 이제 중력상수 G를 곱해야 되는데 보니까 1학년 때 이제 중력상수 G를 안 배우는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적을게, 그냥 중력은. 요거에 비례라고 적을게, 비례. 요렇게 표시해 놓을게. 자, F1은 물체 B가 A를 당기는 힘이가. 자, F1은,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더라고. F1이 지금 A에 달려있지. 그럼 이제 얘 F1은 둘 중에 하나야. F1은 A가 B를 당기는 거거나 또는 B가 A를 당기는 거잖아. 그럼 뭘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화살표의 처음이 있잖아. 처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작용점이라고 하거든. 이 봐봐라. 화살표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작용점이 어딘 거야? A에 있잖아, 지금. 맞지? F1의 작용점은 A에 있기 때문에 A가 B를 당기는 힘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A가 B를 당기는 힘인 거야. A가 B를. 자, 니은 보자. 만약 M1이 M2보다 크다면 F1의 크기가 F2의 크기보다 크냐고? 아니, 이거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같아야 돼. F1과 F2는 같아야 돼. 두 물체 사이의 거리 D가 지금보다 2배가 멀어지면 얘가 2배가 되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4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러면 기억이 맞는 거야. 기억이 맞는 거야, 그러면. 그럼 답은 1번이 돼.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중력은 4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요거 4분의 1배로 가라. 자, 하자. 근데 사실은 이 F1과 F2는 말하기 좀 상그러워. 두 개가 서로 당기고 있거든. F1을 B에 줄지 A에 줄지 몰라. 근데 다만 F1과 F2는 크기가 반대면서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3번 갈게. 자, 그림은 질량이 M1, M2인 두 물체 A, B인데 D만큼 떨어져 있지. 중력은 역시 D의 제곱분의 D의 제곱분의 M1, M2 곱하기 M2.
자, F1과 F2는 서로 방향이 반대냐고. 맞아.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같은 힘, 작용 반작용이지. 자, 니은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서로 작용하는 힘 F1과 F2의 크기는 커진다. 당연하지. M1, M2 중에 한 개라도 커지면 F1, F2는 동시에 커지는 거다. F1, F2는 동시에 커지는 거야. 자, 만약 그림의 A가 달이고 B가 지구라면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의 크기와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작용 반작용이다 계속 맞지? 작반에서는 누구도 힘이 클 수 없다. 서로 같아야 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너무 빠르나 근데? 네. 빨라? 네. 이것보다 한 1.5배만 느리게 할 테니까 집중해라. 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항상 당기는 힘이지. 인력이야, 인력. 얘는 인력이다, 인력. 근데 또 적을게, 중력은. 이제 식을 거의 외워라.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거든. 아래 제곱분의 M1, M2야. M1, M2.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왜? 저게 뭐예요? F중, 뭐? F중력. F중. 중력의 힘은 서로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무게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다. 맞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구 자체를 그냥 외워버려라. 질량은 있잖아. 질량은 달이든 지구든 화성이든 같으나 중력은 달에서 중력, 화성에서 중력, 지구에서 중력이 다 달라. 우리가 보통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에서 전체의 중심이 물체를 당기는 인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구에서 중력은 지구라는 천체 자체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중심 부분에서 나를 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중력은 인력이야, 그냥. 중력은 척력이 없어. 자, T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아진다. 어떻게 작아진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거 T가 맞는 거다. 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중력보다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 같다니까. 이거 리얼 보기는 참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서로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같아. 작용, 반작용. 답은 기억 니은 T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지금 녹화 중인데. 그럼 가영이는 안 오는 거야? 과연 공부하고 과학을? 자, 표에서 가나다는 A와 B의 질량이고, 어디야? 자, 표에서 가나다는 A와 B의 질량, A와 B 사이의 거리, A와 B 사이,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 넣으면 되잖아. 거리의 제곱 1분의 4 곱하기 5, 20이거든. 밑에는 거리가 1, 질량의 곱은 18, 거리가 1, 원래 1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이게 좀, 다시 이쁘게 좀 적을게. 자, 중력은 뭐에 비례하냐면, 거리의 제곱분의 질량인 거야. 질량의 곱인 거야. 4 곱하기 5. 얘도 1의 제곱분의 2 곱하기 9인 거야. 근데 문제가 좀 재밌으려면 거리가 좀 달랐으면 좋아질 뻔했다. 거리의 제곱분의 7 곱하기 3. 맞지? 그럼 제일 큰 거는 그러니까 F3.
그 다음이 F1, F2.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응? 뭐라고? 5번. 5번 안 했어? 어떻게 푸는지 몰랐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5번 수업했잖아, 내가. 내가 5번 수업했잖아, 방금. 이제 아까 풀 때. 쌤 푸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다 풀이를 하는 거잖아. 한 번만 풀어보라고. 이렇게. 그럼 1, 2, 3, 4번은 풀었던 거야? 네, 4번. 잘했네. 답은 맞아? 답이요? 내가 지금 해준 건 답이 맞아? 그럴걸요? 응. 종이 들고 와. 자, 6번 볼까? 다음 중 중력이 물체의 운동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이런 거 잘 나와. 자,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동안 공의 속력은 중력에 의해 점점 빨라진다. 맞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 1법칙, 우리 뉴턴의 운동 2법칙에 이런 게 있어. F는 ma.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 중력은 힘이잖아. F가 작용했다는 것은 뭐가 생겼다는 거냐면 A가 생겼다는 뜻이야. 왜? 질량은 안 바뀌잖아. 운동하는 동안 질량이 바뀌지 않지. 근데 중력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힘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고,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공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력이 영향을 미친 거 맞아. 중력이 영향을 끼친 거 맞아, 얘는. 자, 니은. 질량이 5kg인 공에는 1kg인 공보다 더 큰 중력이 작용하므로 떨어지는 동안 5kg의 공이 아니야. 속력은 같아. 가속도는 같아. 자, 이것도 왠지 좀 얘기 한번 해보자. 왠지 보자. 우리가 중력 F는 ma야. 맞지? ma지. ma라고. 그러면 얘가 5배가 되면 그냥 중력이 5배가 되는 거야. 가속도는 일정해. 특히 우리가 자유 낙하하는 동안의 중력 가속도를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 G라고 하지. 우리 많이 들어봤을걸? 9.8 m/s 제곱. 요 정도의 가속도가 일정하게 주어지고 있어. 뭐냐 이거는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력이 9.8 m/s 만큼씩 바뀐다는 뜻이야. 1초당 속력이 9.8 m/s 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이 뜻이야. 이런 뜻이야. 그냥 지구에서는 다 이래. 공기 저항만 없으면. 내가 외우라 했잖아. 1초가 지나면 4.9m, 2초가 지나면 19.6m, 3초가 지나면 44.1m. 이거 외우라고 했어. 그냥 외우면 편해. 자, 디귿 보자. 운동하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는데, 그럼 봐라. F는 ma에서 F가 없다면서. 그럼 뭐가 없니까? 가속도가 없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없으면 등속운동이야. 등속운동.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속력이나 운동 방향은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운동 방향이나 속력을 바꾸게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힘이라고 해. 힘이 뭐냐고 물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면 돼. 즉, 힘이 안 주어지면 그 물체는 운동 상태나 방향이 바뀌지 않아. 무조건. 간단한 얘기야.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 자,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B가 A를 당기는 중력이고 A가 B를 당기는 중력. 일단 방향은 정반대이면서 크기는 같다. 정도는 알고 가져와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져와야 된다. 자,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가 바뀌는, 크게 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둘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질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 안 되겠지, 얘 안 되겠지. A와 B의 질량을 늘린다, 되지? A를 왼쪽으로 멀리 시킨다? 멀리 안 된다. B를 멀리 안 된다. 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한 개의 질량을 늘리거나 또는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면 된다. 간단하지? 근데 외우라니까 이 식을. F는 정비례한다. 뭐에? R 제곱에 M1 M2 M1 곱하기 M2 이렇게 외우라니까. 질량의 곱을 늘리거나 아니면 거리를 좁히거나. 쌤, 응? 저거 F 다음 저거 알파 저거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정비례라는 기호다. 정비례. 정비례 기호다. 정비례 기호. 이거에 정비례한다는 뜻이다. 정비례한다는 뜻이다. 8번. 잠시만 얘를 이렇게 해서 옮겨 놓고 요거 나중에 너희 주게. 요 파일을 또. 이 파일을 또 보내줘야 되니까. 자, 8번 한번 볼까? 다음은 중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중력은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면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크기가 증가한다. 맞다. 니은 중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 운동 방향과 일치하나. 그렇진 않다. 이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유낙하는 맞거든? 근데 우리가 위로 던져 올리는 공의 운동 기억하나? 이렇게 언덕 위에서 서서 내가 공을 위로 집부터 던졌어. 올라갈 거냐? 올라갈 때 봐라. 지금 운동 방향은 위쪽 방향이잖아. 하지만 저 물체는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거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속력이 늘어지지. 늘어지는 이유는 뭐야? 운동 방향과 가속도, 즉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지는 거야. 즉 이런 경우는 뭐야?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야. 니은 안 된다. 디귿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다. 그래서 디귿 틀린 거다. 애들이 오해한다. 물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그럼 니은에 항상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오케이. 쌤, 응? 8번 답지에 3번이라고 돼 있어요. 틀린 얘기다. 이게 어제 그거는 내가 틀렸더라고. 오늘 다시 풀었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인정하잖아. 나 학원 접을게. 진짜요? 학원 접을게. 너무 세게 나갔나?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녹음해도 된다. 중력은 물체와 물체 사이 거리. 자, 잠시만, 야, 네이버 한번 쳐볼까? GPT한테 물어봐요. 쳤는데 이상한 거 못하지. 중력은 물체 학원방. 오 대박. 사이 거리의 반비례인데,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오 레알이네. 거리까지만 치자. 이 정도만 치면 되지 않을까? 자, 거리 제곱의 반비례지? 오. 네, 이러면 좀 그런데, 잘했다. 야, 내가 이래봬도 전국, 너희 나이 때는 전국 0.01%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장학생, 너무 읽어먹나? 노무현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전 대통령. 자, 보자. 어쨌든 간에, 야, 근데 이게 답이 3번 돼 있다고?
예. 왜? 뭐야? 자, 어째 넘어간다? 자, 9번.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러니까 중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잖아. 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야? 태양 에너지. 조석 간만의 차. 조석 간만의 차 아이가? 아, 밀물, 썰물. 야. 밀물, 썰물. 달의 중력이 지구 바다에 영향을 주는 게 조석 간만의 차잖아. 자, 기억부터 있네. 됐지? 야. 자, 공기나 바다에서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얘는 이제 중력은 아니고 밀도차야, 밀도차. 엄밀하게 따지면 밀도차라고. 높은 밀도는 아래로 가라앉고 낮은 밀도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뭐예요? 밀도차라니까 밀도차. 그럼 밀도차가 발생한다요? 제가 자, 산소와 질소 같은 기체가 지구에 남아서, 자, 조용해라. 조용해라.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가 지구에 남아 대기를 구성하는 건 중력이 맞아. 근데 문제는 이제 기억 디귿이 없네, 맞지? 이것이 잘못됐네. 아니지. 그럼 니은이 맞다는 거지.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걸 중력으로 잡아채려면 다 챌 수는 있어. 근데 니은은 주 원인은 뭐냐면 밀도차야. 주 원인이 원래. 근데 이제 얘를 굳이 중력으로 집어넣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고밀도는 밑으로 가고 저밀도가 위로 올라간다 했잖아. 근데 고밀도가 저밀도보다 좀 무겁지. 무거우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밑에 있던 건 가벼우니까 얘보다 밀려서 올라간다. 얘를 지금 대류로 설명하는 거야. 사실은 얘가 밀도차인데 굳이 얘를 중력을 넣자 하면 고밀도가 저밀도보다 무겁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답은 굳이에서 찾는다면 기억, 니은, 디귿이 돼야 된다. 원래 알려? 만약에 얘를 내가 만약에 시험을 냈다고 하면 기억, 디귿이 답일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밀도차거든 원래는. 왜? 뭐 찾는데? 보이시 궁금해서. 원래는 얘가 밀도차야, 밀도차. 밀도차.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근데 너희가 원하는 문제들이 왜 안 나오냐? 너희는 저 뒤에가 나오나? 아, 뒤에 나오는구나. 앞쪽은 개념적인 게 좀 많네, 보니까, 맞지? 10번. 자, 중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은 것. 눈, 비, 바람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맞지? 이제 눈, 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우리가 수증기가 올라가잖아?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대략 이게 영하권에 접어들면 이제 뭉쳐서 빗방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상공 1000km 위로 1000km 기준으로 아니다 10km 대륙권 10km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영하가 되면 비구름이 뭉치기 시작해. 그리고 정확하게 영하 5도부터 뭐가 생기냐면 진눈깨비라고 해가지고 눈이 뭉치기 시작해서 영하 10km 기준 영하 6도씨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눈이 내려.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에서 내일 눈 내린다 안 내린다는 걸 뭘로 하냐면 눈은 있잖아. 눈구름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없거든. 뭘로 하냐면 10km 위에 기상 온도가 얼마인지 그걸 예측해가지고 6도시다? 그럼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그걸 예상하는 거야. 그 10km를 관측하는 위성이 있거든 우리가. 10km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니은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은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맞지? 얘도 중력 맞지? 인공위성은 대놓고 중력이지? 인공위성은 대놓고 중력이야. 식물의 구조와 자라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 우리 잘 생각해봐. 그 꽃이나 나무나 이렇게 막 자라잖아. 처음에 자라다가 어떻게 돼? 휘지. 맞잖아. 예. 벼 이삭도 휘잖아. 예. 그거 다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인 거야. 맞지? 중력 때문. 그리고 식물의 구조는 왜 구조냐?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이파리 쪽은 낭창낭창한데 그 줄기를 하나?
올라가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튼튼하거든. 나무도 그렇잖아. 나뭇가지는 부러지는데 나무 이 줄기라나 이거 뭐잖아 이거 기둥? 야. 얘는 두텁지. 왜 그래? 중력 때문에 그래. 위에 모든 무게를 이 나무 기둥이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이 줄기 쪽은 좀 튼튼하고 이파리 쪽은 낭창낭창한 거야. 얘도 되는 거야. 자, 전정기관이 뭔데? 우리 귀 안에 들어있는 거, 귀 안에 뭐 이석 같은 거, 이런 거, 반고리관 이런 거. 전정기관의 이석은 중력에 따라 움직이면 몸의 평형을, 맞다, 이것도. 그래서 가끔씩 이제, 너희는 아직 어려서 잘 그런 일 없는데, 이제 한 40대, 50대 넘어가면, 이제 이석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이비인후과 가면 그걸 다 돌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잘 빠지셔가지고 병원을 가.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하냐면, 앉아보세요 해놓고, 힘 빼세요 한 다음에 갑자기 사람을 너무 틀어버려. 쿵 하고. 세워놓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갑자기 너무 틀어버려. 왜 그래? 여기 돌 빠졌지, 만약에? 그럼 일로 갑자기 넘어지면 어떻게 돼? 관성으로 내가 몸이 가다가 몸은 멈추고 돌을 움직이니까 돌이 귀 안으로 박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 빠지면 몸을 이렇게 던져버려, 이렇게. 관성으로 집어넣어버린다고.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중력의 힘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석이 이석이 흔들리면서 중력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아래고, 그래서 사람을 눈을 가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잖아? 그럼 본능적으로 내 머리 아래가 아래인 걸 알아. 왜? 이석이 움직이면서 중력의 방향을 움직이니까 어디가 미치고 어디가 위인지를 안다고. 근데 돌을 빼버리면, 억지로 귀에 이렇게 핀셋 넣어가지고 돌 빼버리면, 돌이 진짜 있거든? 돌 빼버리면 그때부터 뭐냐면은 사람이 똑바로 세워놔도 걷지를 못해. 본능적으로 뇌가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를 모르거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거든. 어쨌든 간에 기억니은 틱을 리얼이네. 얘는 11번 지구에서 중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기에 있는 기체가 모두 사라지게 되겠지. 왜? 대기에 있는 기체는 지구 중력이 잡아놓은 거거든. 그럼 제가 사라진다고. 밀물과 썰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렇지? 달에 의한 중력이 없으니까. 사람의 혈액이 심장 아래쪽에 더 많이 공급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심장의 힘이 약한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 뇌로 피가 못 가서 죽잖아. 그러니까 심장의 펌프가 약한 애들이 뇌로 못 가서 이게 뭐지? 머리가 이렇게 띵해. 맞지? 띵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대말 하는 거야. 혈액이 심장 아래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중력 때문인 거야. 이 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야. 틀렸어. 리얼. 활을 길게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화살은 뭐 날아가겠지. 중력이 없어도. 중력하고 화살은 상관없다, 맞지? 답은 기억 니은이다. 1번. 12번 문제. 이건 뭔데? 안 보인다. 다음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의 중력이 작용하는 자연현상. 얘는 달인가 본데, 맞지? 얘가 달이네, 달. 달에 의한 조석 간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 맞지? 요건 비 내리는 거고. 요거는 강물이 흐르는 거네, 중력 때문에. 자, 한번 보자. 옳은 것을 골라라. 구름에서 만들어진 눈이나 비가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중력과 관련이 있지. 달과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바닷물에 작용해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고 이는 생명체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주지. 영향을 줍니다. 좀 어렵네. 요건. 디귿, 외핵의 대류 운동으로 인한 형성된 지구 자기장은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단해주고 기권의 대기를 이건 맞는데 얘가 중력은 상관없지. 외액의 대류 현상은 중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랑 상관이 있는데? 지구 자전하고 상관이 있는 거다. 요거는 지구 자전이 지구 자전. 지구가 혼자 돌잖아. 그러니까 외액은 액체거든. 그럼 그 액체가 지구 자전축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액체가. 근데 그 액체 안에 뭐가 많아? 철과 니켈이 많잖아. 그 철과 니켈이 자석 물질, 자기장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뭘 막아줘? 태양에서 우주에서 날라오는 X선이나 감마선이나 이런 유해 방사선들을 막아줘. 답은 뭐야? 기억, 니은이야. 이렇게. 기억, 니은이야. 야, 근데 우리 수학 시간도 불 끄고 할까? 네. 그걸 애들 필기 못하지 않을까? 왜요? 나중에 애들 오면 그걸로 한번 해보자. 뭐라죠? 다수결로 한번. 근데 불 끄면 분명히 자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야. 너 역시 자기 좋아라고 불 끄자는 건 아니지? 아니죠. 규민아, 예. 눈을 떠라. 자, 13번 보자. 야, 얘는 지금 방금 똑같은 거 아이가? 뜨고 있는 거 아니었어? 다음 그림은, 자, 13번. 다음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거. 똑같은 문제 같은데 그림이 맞지? 자, 기억. 기권의 공기가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중력 맞다. 대기의 대순환에서 적도 지역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것은 차가운 공기보다 더 큰 중력이 작용해서 따뜻한 게 중력이 크지 않다. 따뜻하면 중력이 가볍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다.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달이 지구의 중력을 아니지. 지구의 중력으로 달로 오고 싶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고 싶으나 그게 구심력이거든. 뭐가 생겼기 때문에 회전 운동은 원심력이 생기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다. 그럼 답은 기억이다. 기억. 13의 1번 되겠습니다. 13의 1번. 자, 14번. 자연 현상 중 중력과 관련이 있는 것.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자, 목이 긴 심장은 얘도 중력이다. 그 너희 생명체 중에서 가장 그 혈압이 높은 생명체가 기린이야. 기린이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혈압이 가장 높아. 막 300, 400쯤 될 거 거의. 왜냐면 심장은 여기 있는데 뇌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돼? 피가 다 아래로 떨어지겠지. 뇌까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펌프를 세게 해줘야 되는 거야. 세게. 그래야지 한 번에 쭉 해서 머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그래서 웃긴 게 기린이 있잖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 기린이 이렇게 걷다가 나뭇가지에 정말 재수없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이 꺾이는 경우가 있어. 목이 숙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목 숙여도 괜찮잖아 이렇게. 근데 기린은 목이 숙여진 상태로 좀 있으면 죽어버려. 왜 죽냐면 심장 터져가지고 혈관이 터져. 혈압이 너무 높은데 뇌 쪽의 혈관은 얇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높이 있었기 때문에 혈관에 펌프를 팍 줬을 때 올라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 뇌 쪽에서는. 근데 머리가 아래로 가버리면 이 기린 자체에 이 심장에 펌프질을 해주는 이 혈압을 못 이겨서 뇌 쪽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기린은 고기가 꺾이면 죽어. 기린은 고기가 꺾이면 죽어. 장시간 꺾이면. 사람도 사실은 있잖아.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하루도 안 돼 죽지. 혈압 때문에. 이제 답이 뭐야, 그래서? 자, 공기 중에서 대류 현상인데, 얘가 사실은, 일단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일 것 같아. 원래 이제 공기 중에서 대류 현상은 공기 밀도차인데, 아까 경험상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밀도가 무겁고, 뜨거운 공기가 밀도가 가벼워. 그 말은 뭐냐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거고, 중력이 많이 작용하는 거고,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낮다는 것은 중력의 영향이 적다는 거야. 그 뜨거운 것은 올라가려고 하고, 찬 것은 내려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아마 대류도 여기 포함되는 것 같아. 고1 과정에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맞지? 아마 답지에도 5번 돼 있을 거야. 돼 있네. 자, 15번 한번 보자. 자, 다음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야, 이거 안 한다, 씨. 이 그림 세 번째다, 씨. 지겹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네.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h, 2h, 3h. 자, 일단 우리 요거부터 가자. 너희 위치 에너지 공식 외우나? 우리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위치 에너지 공식. 승우가 뭐고? 안 배웠나, 우리?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뭔데? 도현아,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야? 민재, 아무도 몰라? 자, 그러면 mgh다. mg가 이제 중력이거든. 얘가 중력이고, 즉 중력에다가 그 물체의 높이를 곱한 거다. 그래서 지금 h2h인데 그냥 곱하면 된다. 그럼 얘는 지금 mgh거든, 중력이. 얘는 2mgh지. 질량이 2배니까, 맞지? 얘는 4mgh다. 중력은. G는 상수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야, 지구상에서는. G는 구할 필요가 없어. 자, 자유낙하하는 동안 가속도는 B가 A의 2배이다. 맞다. 자, 이게 위치 에너지가 2배야. 잠시만. 아니다, 쏘리. 자유낙하하는 동안 가속도는 다 같아야 된다. A, B, C가 맞지? 근데 잘못 생각했다. 가속도가 G잖아. G는 상수니까 다 같아야 된다. G는 상수라서 같다. G는 상수라서 동일하다. 쏘리. 중력은 2배인데 가속도는 상관없다. 자, 니은 자유낙하하는 동안 받는 중력의 크기는 C가 A의 4배이다. 이건 맞다. 잠시만. F는 MA. 4배가 아니고 2배다, 2배. 틀렸다. 2배다. 위치 에너지는 4배인데 중력이라고 했잖아. 자, 중력은 적어줄게. 요건 위치 에너지고, 중력은 M 곱하기 G거든. 근데 G는 상수니까. 지금 보면 A랑 C랑 비교할 때 C가 A보다 질량이 2배가 크지. 2배가 크면 중력도 2배가 큰 거다.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C가 B보다 크다. 얘는 높이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 그래서 디귿은 맞다. 얘는 맞다. 순간 속력은 높이에 비례한다. 높이에 비례. 참고로 지금 높이가 2배 차이 나잖아. 그럼 속도는 루트 2배 빠르다. 루트 2배 차이다. 참고로 루트 2배 차이입니다. 얘까지 표시해줘라. 거리
어디 가노? 답이 뭐야? 디귿인데 책에는 보자. 요거 책에 여기 있거든. 여기도 디귿 돼 있네. 자, 넘어갑시다. 17번. 이거 많이 나오지. 자, 공이 자유낙한 모습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었다. 그럼 참고로 이제 요게 D잖아. 맞아? 그럼 요게 4D가 돼야 돼. 재밌지? 그리고 여기가 9D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 16D가 되는 거지. 일정한 간격이라면서. 시간이 일정하면 거리는 1배, 4배, 9배, 16배, 25배, 36배, 49배가 돼. 어쨌든 간에. 자, 옳은 것을 고르라.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작용하고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다. 공의 질량이 클수록 공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나? 그렇진 않다. 왜냐면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디귿. 공이 낙하할수록 초당 이동 거리의 크기가 일정하나? 커진다. 커진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적어 놓을게.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기억입니다. 배고파. 18번. 자, 그림과 18번이지. 그림과 같이 점 O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A, B, C, D를 지나 운동을 하는데 이웃한 두 점 사이의 간격은 D로 일정. 표는 공이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근데 이제 갈수록 속력은 빨라지잖아. 그럼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짧아진다니까. 갈수록. 왜? 빠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0.7 여기 있고, 그지? 잠시만. 이 시간을 내가 한번 나타내 볼게. 시간은 TD가 제일 작고, TD가 제일 작고, 그 다음 TC가 작고, TB, 그 다음 0.7인 거지. 왜?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고 했으니까. 옳은 것을 고르라.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계산하래. 자, D는 2.45m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0.7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2.45m냐고 물었어. 아니, 근데 그럼 너희 공식 배웠다는 거야? VO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아니면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너 이거 0.7m인 건 어떻게 알아? 이거 그냥 알려줄게. 계산하는 공식. 공식 알려줄게. 공식. 자, 자유낙하. 자유낙하 기준이야. 낙하에서 낙하 거리. 구하는 공식 알려줄게. 그냥 외워버려라. S는 2분의 1의 GT의 제곱이다. 2분의 1 GT 제곱이다. G는 중력과 속도. 여기 적을게. G는 중력과 속도. 보통 우리가 9.8 하는 거. 아니, 왜냐면 얘가 없으면 못 풀어. 생각해보니까. 그럼 우리 한번 볼까? 거리 2.45인지. 2분의 1에 아까 중력각도 10으로 한다며. 10을 하고 0.7을 제곱하면, 0.7에 제곱하면 0.49. 0.49. 그러면 2.45가 맞네. 기억이 맞다. 기억이 맞다. 그래. 배고파. 얘는 그냥 외워버리죠. 2분의 1 GT 제곱은 학교에서 안 알려줬나 혹시?
알려줬을걸? 알려줬지? 2분의 1 GT 제곱 저 공식 안 알려주더나. GT 대신 MV로 배웠던 거. MV?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배웠던 거 같은데. 아, 그니까, 에? 이걸 2분의 1 MV 제곱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이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런 건가? 그냥 공식 하나 알아가라. 도움 된다. 자, 니은 한번 볼게. TB, TC, TD를 다 더하면 0.7초라고 그랬잖아. 야, 요거 재밌네. 요거 재밌다. 니은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3개 더한 게, 왜냐면 말해. 내가 뭘 했냐면, 시간이 2배가 되면, 거리는 4배가 돼야 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 근데 말해. 지금 내가 여기서 요만큼 0 기준이야, 0 기준. 원점 기준. 요 시간인 거지. 지금 이게 지금 거리가 일정하잖아. 맞아? 근데 요 기준, 거리가 지금 4배 차이 나지. 아니야? 위에는 한 구간인데 밑에는 4구간이잖아. 0 기준으로. 원점 기준으로 지금 거리가 1대 4잖아. 그럼 시간은 1대 2야. 0.7초면 여기까지 총 걸린 시간이 1.4초라고. 원점 기준 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 근데 거리가 4배니까 시간은 2배 차이 났던 거야. 그럼 니은 맞아. 야, 요거는 나오면 애들이 좀 헷갈리겠다. 요거는 좀 많이 헷갈리겠다, 애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 이거는, 애들이. 디귿, 0에서 D까지의 평균 속력. 근데 지금 2.45m라며. 맞아? 2.45m는, 근데 그럼 0에서 D까지면 요거 구간이 4개니까. 여기서 2.45 곱하기 이제 4를 하면 9.8인가? 아닌가? 9.8 나오지 않아? 맞지? 9.8m지? 저기 얘들아 좀 대답해주면 안 되나? 9.8m 아이가? 네. 9.8m야. 근데 1.4초 걸렸다며. 전체 거리가 맞아? 그럼 전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속력이잖아. 평균 속력. 9.8을 1.4로 나누면 7 맞다. 이것도 맞다. 요거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봐라, 영상을. 이게 맞다, 그래서. 기현이는 디가 둘 다 맞다, 셋 다 맞다.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거 이해 안 되면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되는 거야. 앞쪽은 그냥 간단한 개념인데, 여기는 이제 연산 들어가니까. 자, 19번. 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이네. 일정한 시간. 근데 속력이 지금 잘 봐라. 속력이 있잖아. 0.1초 간격의 속력이 얼만큼 바뀌냐면 0.98만큼 바뀌어. 이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시간이 0.1초가 바뀌는 동안 속력이 0.98만큼 바뀌었어. 걸린 시간분의 속력의 변화량이 가속도야. 얘 얼마인데? 얘 지금 9.8이잖아.
일단 중력 가속도가 9.8인 거야. 자, 기억. T1은 1.5냐고 물었잖아. 그러면 1.5초, 그럼 이제 이게 1초에 9.8씩 증가하니까 1.5초가 지나면 속도의 증가량이 얼마인 거야? 9.8 곱하기 1.5가 돼야 되는데 그게 14.7이야? 맞네. 그럼 맞다는 것이. 1초당 9.8씩 증가하니까 14.7이면 9.8에 1.5배거든. 그 1.5초가 지난 거야. 자, T1과 T2의 합이 3.5냐고 물었어. T1이 1.5초거든. T2는 9.8의 2배니까 얘가 2초야. 더하면 3.5초 맞아. 아, 배고파. 물체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아, 배고파. 빨리 집에 가야지. 아니, 밥 먹고 가야지. 아, 배고파, 지금. 막 중간에 막 시험지 던지고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싶어. 감자요? 안 돼. 야, 그러기에는 어저께 애들 안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까지 기다린 게 억울해서 하고 가야 되겠어.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이거 되게 중요하지. 일단 이 두 개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 공기 저항이 없다면 뭐는 같냐면 연직 방향은 같아. 요 높이. 아, 요 봐봐라. 야, 요거 공기 저항 있네. 맞지? 요거 공기 저항 있네. 응. 요거 공기 저항 있다. 왜? 세 번째 칸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던지는 거랑 요렇게 던지는 거랑 떨어지는 그게 다르잖아. 떨어지는 높이가 다르다는 거. 이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거다. 이거 지금 공기 저항이 있는 거다. 아, 이 공기 저항이 있다. 있을 유자 쓰자. 공기 저항이 있다는 거지. A와 B를 동시에 운동을 0.1초간 찍었다. 낙하하는 동안 B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야. 아랫방향. 그러니까 낙하는 동안이라고 했잖아. 던지는 순간 내 손에서 벗어난 순간 수평 방향 힘은 사라진 거야. 오로지 중력만 작용해.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야. 자, A는 B보다 먼저 수평면에 도달하겠다. 딱 보니 그러네.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3이냐고 물었다. 요건 봐야 되겠다. 요건 좀 봐야 되겠네. 자, B가 봐봐. 0.1초 지나니까 요만큼 움직였잖아. 맞지? 지금 0.1초 만에 요만큼씩 움직여. 0.1초 간격으로 30cm면 0.3m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속력이 3m/s가 되는 거 맞죠? 답은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에? 얘도 왜 아니라고 해? 또 공기 저항은 또 무신데? 야, 공기 저항이 무신데 왜 0.1초 간격이래? 아니, 거기 공기 저항은 무시하 적혀있잖아, 맞지? 네. 근데 왜 이래? 아, 이 그래프가, 이게 봐라. 이거랑 이것만 틀린 거야. 위에 두 개는 틀렸다고. 얘랑 비교해봐. 왜 그래프 틀렸어?
AI가 문제를 더럽게 만들었어.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번째 거 봐래.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니까 또 수평면 위에 있네. 얘 지금 공기저항 없다는 걸 표시하고 싶은데 뭐가 틀린 거야? 위에 그래프를 잘못 그려놓은 거야, 얘들이. 여기 2번, 3번이 틀린 그래프야. 요거랑 요거는. 요거 두 개만 틀린 거야. 그럼 이제 공기저항 없는가 보다. 공기저항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 좀 달라지지. 그러면 달라지지. 일단 기억은 틀린 거 맞는데 A는 B보다 수평면 도달한다. 틀렸네. 같이 도달한대. 얘는 3은 맞고, 그럼 답은 T것이네, T것. 아니,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좀 엉망이긴 하네. 야, 21번. 어느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45m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근데 중력과 속도가 10이거든? 그럼 얘는 3초가 지나면 닿아야 돼. 3초 만에 지면에 떨어질 거야. 옳은 것은 중력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중력은 일정하다.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 등가 속도 운동하지 않는다. 연직 방향, 수직 방향. 물체가 지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초. 이거 하면 된다. 2분의 1 GT의 제곱. 근데 G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45m, T의 제곱이 9, T는 3초.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15m냐. 3초 동안 5m/s니까 15m 맞네. 답은 4번. 수평 속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아, 배고파. 아, 매우 배고프다. 서연아, 네?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랑 차 타고 갈 때 네가 인사했잖아. 네. 그때 같이 왔던 애도 있었지? 네. 네. 걔는 오늘 온대 혹시? 안 온대? 안 물어봤어? 지혜요? 안 물어봤어? 바꿔요? 안 돼요. 안 온대? 안 와서 안 온대. 가영이랑 친구가. 네? 다 저희 다 같은 반이에요. 근데. 아, 그래? 걔 가영 공부하니 같이 공부한대요. 알았어. 자, 책상 위에 같은 높이에서 물체 A는 자, 책상에 이렇게 있는데, 높이가 이렇게 있거든. 자, A는 자유낙하, B는 연직 방향으로 보냈겠지. 수평 방향 2m/s. 자, C는 4m/s. C도 있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개 다 동시에 땅에 떨어질 거야. 떨어지긴 맞지? 세 물체가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 상태. A는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다. B랑 C는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맞다. 이건 등속이네 또.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이 등속도 운동. 니은 A, B, C가 수평 방향 이동 거리의 B는 1대 2대 3이다? 뭔 개소리야. A가 있을 리가 없지. A는 거리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A가 거리가 존재할 리가 없어. B, C가 1대 2야.
B랑 C가 1대2야. A는 없어. 응, A는 없어. 그럼 22번에 답이 뭐야? 기억이네. 응, 이렇게. 됐지? 이렇게. 아, 배고파. 야, 오늘 8명 정도 가면 4명 앉는 다음에 마라탕을 시키고 계란볶음밥을 시키죠. 너 안 좋아하나, 계란볶음밥? 저도 계란볶음밥 왜 이렇게 집착해? 아니, 근데 마라탕집은 계란볶음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니야, 마라탕은? 나는 근데 사실 마라탕집 가면 밥 시키거든? 그럼 쌤 혼자 마라탕 먹지 말고 계란볶음밥 먹어요. 그러면 안 돼, 또. 아, 말을 못이네. 예? 마라탕을 먹으면서 계란볶음밥을 먹었나니까. 마라탕 꺼바로우라 먹어야죠. 그치. 꼬바로우는 너무 달아. 그러면 너희 테이블은 꼬바로우 먹어. 야, 남자애들. 우리는 계란볶음밥이다. 성우가, 왜? 우리는 계란볶음밥이다. 마라탕 먹으면서 계란볶음밥이다. 규민이 불만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야, 절로 가. 너는 절로 가. 너는 절로 가. 아, 아니, 계란볶음 왜 안 좋아하지? 내 양꼬치집은 가지볶음밥이잖아. 너희 양꼬치 먹으러 가면 가지볶음밥 안 먹어? 양꼬치 먹으러 가는데요. 나는 양꼬치집을 가지볶음밥 먹으러 가. 근데 가지볶음밥을 시키면 안 해주거든, 아줌마가. 그래서 꼬치를 2인분을 시켜야지 가지볶음밥을 시킬 수 있어. 여기 나중에 한번 가. 자, 다음은 실험장치. 어? 뭐라고? 먹어봤나, 가지볶음밥? 안 먹었어요. 아, 근데 가지가 물렁하면 맛없잖아. 근데 가지로 볶음밥 만들면 진짜 맛있어. 내가 밖에서 먹어본 볶음밥 중에 가지볶음밥이 제일 맛있어. 가지볶음밥을 먹는. 자, 다음은 실험 장치로 보자. 얘 똑같네? A는 연지 그냥 떨어뜨린 거고, B는 수평 방향 쏜 거야. 그렇지? 옳은 것은 두 물체는 같은 시간에, 근데 공기 저항 무시. 두 물체는 같은 시간에 도달한다. 응? 일단 1번이 맞아. 답은 맞지? 2번 A가 먼저 지면에 도달한다. 틀렸다. 틀렸다. A의 낙하 속도가 느리다? 낙하 속도가 느리다는 말이 안 되지. 낙하 속도가 느리다. 운동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 B는 왜냐면은 연직 방향 속도에다가 수평 방향 속도 있으니까. 근데 낙하는 속력은 일정해. B의 수평 운동은 A의 낙하 시간을 단축시킨다도 아니지. 뭐지? 답은 1번. 넘어갑니다. 아, 배고파. 17분 사이에 7문제 해야 돼. 불가능해요, 거의. 지구 표면에서 쏜 거야. 이거 그거잖아. 저기 뉴턴의 사고 실험. 원운동. 아주 빠른 속도로 쏘면 될 것이다. 이거잖아. 포턴의 처음 속력은 C가 제일 크다? 당연하다.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 땅으로 떨어지는 가속도의 크기는 원래 같아야 되는데 C는 근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맞지? 근데 같아, 일단. 같지 않으면 뉴턴의 사고 실험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야, 일단. 같지 않으면 사고 실험은 말이 안 돼. 다만 C의 수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지. 답은 기억 니은이야. 3번. 아, 배고파. 다음은 지표면 근처에 높은, 근데 문제가 왜 이렇게 다들 쉬워? 너희가 원하는 그런 거 아니지 않나? 너희는 계산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왜 다 쉬워 이렇게? 다음은 지표면 근처의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쏘았을 때 나타나는 운동. 지구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도는 인공위성. 대포알을 쏘는 속력이 어떤 특정한 속력에 도달하면 대포알이 지표면을 향해 낙하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표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계속 돌 것이다. 이게 뉴턴의 사고실험. 기억 맞다. 달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때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달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나? 아니다. 달에는 힘이 작용한다. 중력. 다만 그 중력과 반대되는 작용 반작용의 힘인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단 니은 틀렸다. 중력은 작용하나 원심력도 작용한다. 배고파. 지구의 둥근 표면을 고려할 때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하는 동안 지면의 높이가 연직 5m 낮아진다면 지표면 근처에서 약 8km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는 1초 동안 5m 낙하하며 지표면에 닿지 않고 원운동할 수 있다. 이게 기억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지구의 공유를 너희 계산할 줄 아나? 지구가 군데 반지름이 몇 킬로미터야? 이거를 그냥 맞겠지? 맞다고 해놓은 거 아니야? 아니, 디귿 같은 경우는 지구의 반지름 같은 거 주어지면 구의 건널비랑 이런 거 공면 계산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맞다고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자, 26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맞지? 26번. 배고파라. 다음은 지표면 근처의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쏘았을 때 나타나는 운동과 지구 주위를 일정한 인공위성.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일단 보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은 우주 공간에 떠 있으므로 중력을 받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겠지. 안 된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할 때 인공위성의 운동 방향은 매 순간 바뀌지만 가속도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이거 중요하다. 외워야 된다.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으로 쏘아 지면에 떨어진 포탄 A와 수평으로 더 빠르게 쏘아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B를 비교할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인데? 자, A보다 B가 좀 빠르다고.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지. 왜?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방향인데 힘은 아랫 방향이거든. 둘 다 G로 일정하다. 둘 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배고파.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야, 우리 얘를 있잖아. VT 그래프라고 불러. 자, 봐라. 속도 시간 그래프 적을까?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두 가지. 첫 번째, 기울기가 가속도고, 외워라. X축에 둘러싸인 X축과 면적이 이동거리다.
자, 물체가 시작한 후 5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래. 5초까지 이동 거리부터 구하자. 넓이가 얼마인데? 밑변 5, 높이 20, 삼각형이니까 면적이 10이겠지. 아니 20이니까 50m 움직였네. 몇 초 동안? 5초 동안. 평균 속도는 10m/s. 10m/s. 넓이가 이동 거리다. 약간 요런 꿀팁 같은 걸 가지고 가면 문제 푸는데 좀 쉽지. 저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가 참 잘 나와. 보통 학교나 모의고사나 수능에 문제가 나오면 요 한 절반 정도는 VT 그래프가 나와. 절반 정도가. 그럼 그때 순간순간의 기울기는 가속도고. 즉,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봐라. 0에서 5초 사이에 기울기가 4거든? 그 말은 가속도가 4인 거야. 이 가속도가 4m/s 제곱인 거야. 여기 봐봐. 여기도 기울기가 지금 4거든? 그럼 여기 가속도는 마이너스 4m/s인 거야. 속도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5에서 14에서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0이고, 여기서는 가속도 0이야. 피기하겠으면 피기해라. 배고파. 28번. 곡선을 따라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이동 거리는 실제 경로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게 뭔 소리야? 그치.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이동 거리를 한다. 이게 맞다. 변위는 뭔데? 요 거리다. 변위는 최단 거리다. 최단 거리. 직선 거리.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시간 나눈 거다. 곡선 운동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나? 이거는 정답할 수 없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틀린 말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다. 예를 들어 수평 방향의 속력이 일정하다. 그럼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곡선 운동에서의 이동 거리, 각각이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접선이거든.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요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일정하지 않다. 운동 방향은 곡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게 맞다. 답은 4번이다. 틀린 것. 요건 좀 생각을 해야죠. 배고파. 29번. 얘도 가지고 오겠죠. 갖다 놓고. 자, 29번. 그림은 가나다. VT 그래프, AT 그래프, ST 그래프가 다 나왔네.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VT다, 참고로.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할까? 일단은, 이거는 고1 과정에서 설명까지 필요 없는 것보다. 자, 기어, 가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 가로의 시간, 세로의 가속도로 적어놨네, 지가.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가 적어놓고 뭘 물어보고 있어. 나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가속도야.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하며 이 기울기의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하네. 앞에까지 맞는데 커진다가 틀린 얘기야. 일정해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직선이. 가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나타내는 선과 가로축 사이의 면적, 이 면적, 요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나 그래프의 면적이 이동 거리다. 틀렸다. 답은 기억만. 답은 기억입니다. 야, 근데 너희 이거 ST, VT, AT 안 배웠어, 진짜로, 근데? 안 배웠는데 왜 문제 나오지, 계속? 아까부터. 그런 거 같아요. 배웠지. 내가 알려줬을걸? 학교에서 배웠을걸? 겨울방학 때 할 때는 내가 했던 거 기억하는 것 같고, 맞지? 이 AT 그래프는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이고, VT는 면적이 이동거리, 기울기가 가속도, 위치는 기울기가 속도야. 기울기가 속도, 위치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에 갑시다. 이모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어떤 물체가 그림과 같은 경로를 따라 A에서 B까지 가는데 4초. 배고파. B에서 C까지 6초. 이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변위는 얘야. 요걸 변위라고 하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50m 맞다, 맞지? 예, 맞다. 기억 A에서 B까지 그리고 C까지 이동할 때와 C에서 B까지 A로 이동할 때 변위는 당연히 같아야지. 둘 다 50m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니는 틀려야 되는데 너희는 맞을 것 같아. 왜 내가 틀렸다 생각하는 줄 아나? 방향이 반대잖아. A의 변위는 벡터량이라 가지고 방향이 있거든 원래. 원칙적으로 틀렸다 이거. 원칙적으로 틀린 거다. 원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럼 왜 틀렸다고 할까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 아닌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야. 변위의 크기가 같은 거야. 변위의 크기가. 디귿 보자. 이 물체의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10초 동안 50m 갔으니까 50m/s 맞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아마 5번일걸? 너희 책은 맞지? 응. 나는 기억 디귿이야 생각하지만 앞에 걸 생각해보니 기억 니은 디귿이네. 정리하자.